그러나 주식 분할을 한다고 100% 상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멤버십 회원분이 웅덩이님이 USD 매수하실 때마다 전 SXL을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SXL을 대신 매매하는데 계속 이렇게 속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세배 레버리지 ETF는 평소보다 좀 더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웅덩이에서 리스크 관리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5% 수익률과 1억 5천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72% 수익률과 85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300만 원 수익까지 오늘은 총 2억 2천만 원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과 주식 분할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며 프리장에서 미국 증시는 엄청 강세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는데요. 그런데 웅덩이에서 매수하지 않고 고점에서 개미들이 많이 올라탄 걸까요? 갑자기 급락하며 마감한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 AI 강세장 대장주 엔비디아도 막지 못한 악재가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장주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섹터들을 멱살잡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형태였는데요. 즉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홀로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이끌었던 상황인데 어제는 이런 엔비디아의 상승으로도 도대체 못 막은 악재가 뭐였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봐야겠죠? 자,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5월 PMI 발표 때문입니다. 5월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발표되었는데 종합적으로도 예상치 51.1보다 훨씬 높은 54.4로 충격적인 상승을 볼 수 있고 제조업을 바라보더라도 예상치 50보다 높은 50.8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부분은 역시나 서비스업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상치가 51.2인데 54.8로 훨씬 높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50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 뭐죠? 네, 확장 국면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제조업도 확장 국면이고 서비스업은 과열 확장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도 확장 국면으로 나왔고 이게 무려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겁니다. 현재 여기서 우려스러운 세부 요인이 뭐냐면 바로 비용 투입 가격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높아졌다는 것이고 비용 상승이 이렇게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대체 무엇으로 또 연결되죠? 네,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높아지니까 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 국면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한 경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을 건드리게 되죠? 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됩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지출이 높아져서 상품 가격을 더 높이게 되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며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는 어떤 것으로 연결되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동결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아주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고 최악을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올해 9월로 밀린 첫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볼 수 있고 올해 2회 금리 인하에서 1회 금리 인하로 횟수 전망도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는 국채 금리의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PMI 발표, 급등하는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함께 오르지 못하고 나머지는 주르륵 흘러내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하락으로 현재 시장 해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 해석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해석은 경제가 좋다는 좋은 뉴스는 주식시장엔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안 좋은 뉴스, 악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유추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서 와 미국 경제 강하구나 이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살펴봐야 하고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PMI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재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경제 데이터와 물가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크게 상승한 엔비디아죠. 이번 4월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대비 USD에 집중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함께 USD 매수하신 분들 또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매수하신 분들 댓글에 수익률과 수익금 적어주시면 이 부분 참고해서 다음 웅줍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분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10년대별로 S&P 500 수익률과 주식 분할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비교를 해볼 텐데요. 남색은 S&P 500 수익률이고 하늘색 그래프는 주식 분할 종목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죠? 네, 시장 수익률보다 주식 분할한 종목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대장주 엔비디아는 시장 수익률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을 수 있다라는 평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 증시에 투자하게 되면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무난한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고 안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고 남색 그래프를 살펴보면 주식 분할하는 종목들은 하락할 때도 있고 시장 수익률과 비슷할 때도 있지만 1년 동안 2배 상승하는 드라마틱한 수익률도 볼 수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즉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강한 확신, 4차 산업과 AI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다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드라마틱한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식 분할을 한다고 100% 상승하진 않습니다. 과거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주식 분할을 하면 주식시장은 더 높이 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는 것이죠. 강세장에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2022년 아마존 주식 분할을 생각해보면 2022년 하락장과 함께 반토막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하면서 엔비디아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에 투자하거나 SOXX, 속슬에 투자했다면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을 텐데요. 반대로 이런 개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를 보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나 떨어졌어? 이럴 때 역발상 투자를 하라고 했지? 나는 통찰력이 좋으니까 남들과 다르게 이럴 때 인텔을 매수해야겠다 라면서 가장 힘을 못 쓰는 반도체 인텔을 매수했다면 엔비디아가 올해 2배 수익률을 보일 때 반대로 4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게 평생 돌아오지 않는 내 삶은 과거의 내 행동, 내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평생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활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통찰력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지금 하락하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P 500 차트를 봐야겠죠? 어제 장대 음봉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왼쪽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경신했던 전고점이면서 몇 번을 못 뚫었던 강한 저항선이었죠. 그리고 조정장이 시작되었고 강한 반등으로 2개월 뒤 여길 겨우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찍은 전고점과 강한 저항선이 되었던 이 부분은 강한 지지선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하락이 딱 이 지지선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매우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웅줍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작은 컵앤핸들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지지해서 올라가게 되면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실히 반등하게 되면 이는 매우 좋은 강세 신호로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세장에서는 작은 웅덩이도 기회입니다. 강세장에서마저 하락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강세장을 인정하고 21선에서도 줍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21선에서 계속 줍줍했고 2024년도 21선 작은 웅덩이에서 줍줍했는데요. 강세장에서는 잘못 줍게 되면 하락장 전 크게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강세장에서의 웅줍 타이밍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과 2023년부터 시작된 AI 강세장에서 계속 웅줍하고 있는데 현재 총 2억 2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함께 매수를 해서 자산을 계속 불리고 싶은 분들, 강세장에선 언제 어떻게 매수하는지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멤버십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점점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실 겁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이걸 내 인생에서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3년 전 제 영상을 보던 그 누구도 2024년이 된 지금 제 계좌, 제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 있을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제 소중한 인생에서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캐치하고 기회로 포착되었을 때 그때 행동했기에 3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말이죠. 그리고 제 멤버십 분들은 자주 매매를 하진 않지만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회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거나 재미없어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신다면 분명히 극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께 가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왜? 4848하고 싶거든요. 또한 진정한 올바른 투자라는 것은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 90%와 급상승 10%가 합쳐져서 자산이 불어나는데 대다수는 저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을 어차피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진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하시면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끝까지 함께 가보시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과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자산이 달라져 있는데 2022년 하락장 기회가 다시 돌아오나요? 안 오죠. 언제 올지 모르기에 조급해지죠. 그렇게 고점에서 또 물리게 되고 기회를 잡을 현금이 없는 대다수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